아름다운 사냐와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청송. 청송의진의 투쟁과 숭고한 정신은 청송 지역의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송은 예로부터 충의의 고장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의병 유공자 86명이 청송 출신으로 전국 시군 중 가장 많은 의병 유공자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청송 의병의 활동 상황들은 개인 문집 등에 근거하여 많이 알려져 왔으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1996년 적원일기라는 청송의진의 진중일기가 발견되고 적원일기를 통해 당시 의병에 참여했던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치열한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애국소년들의 뜨거운 이야기들이 넘치도록 담겨 있습니다. 이놈들! 나는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다! 1895년 을미년 조선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을미년으로 접어들면서 그 침략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상투가 잘리자 이는 목이 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비분강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혹하도다. 예로부터 교활한 무리들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어느 때나 없지는 아니하였으나 어찌 오늘같이 혹독함이 있었겠는가. 청송의 양반 유생들도 지배 계급으로서 역사적인 책무를 실행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게 됩니다. 적원일기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896년 3월 6일) 주변 각 의진에서 발하는 통문과 경문이 날아들고 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참고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영영 후회한다. 우리는 향회를 소집하여 창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 3월 10일 서효원, 심권지 등의 주도하에 100여 명이 향회에 참석했다. 서효원은 강면으로 효유문을 보내 위로는 대의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아래로는 고을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향회 참석과 의진 결성을 촉구하였다. 그렇게 대장 심성지를 주축으로 향원, 백의종사, 유생, 포병과 각 지역에서 참여한 다수의 농민, 보부상으로 구성된 청송의진이 탄생하였습니다. 1896년 3월 16일 비로소 창의를 천명하는 대장기를 세우고 남천 백사장에서 첫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월 17일 축사와 창서사를 지어 창의의 정당성을 널리 밝히고 천지신령께도 전도를 축원하였다. 청송의진과 더불어 진보의진은 1896년 4월 7일 방산 허훈을 주축으로 진보 향교에서 창의하였습니다. 안동, 청송, 영양, 의성 등 주변 의진과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5월 14일 가문리 전투 후 진보의진은 영양, 청송의진과 합세하여 의성의진을 응원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안동의진의 배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율이 당당하고 절제가 삼엄해서 영이 나가면 새는 폐단이 없고 사람을 쓰는데 뒤섞임이 없어 인근의 모든 의병진이 능히 미칠 수 없다. 의병들이 사용한 무기는 화승총과 칼, 창 등의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신식 소총을 가진 관군 및 일본군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896년 5월 12일 김하락은 관군에 쫓기며
청성으로 들어가던 의성의진으로부터 구원을 요청받았다. 이에 김아락은 의성의진을 따라 청성으로 들어가 김상종을 만나 합세하여 관군에 대적할 준비를 하고 청성군 화목의 문거에 유숙하였다. 5월 13일에 의성의진 김상종의 제의에 따라 이천의진과 청송의진이 상응함으로써 삼진의 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1896년 5월 14일) 가문리의 뒷산에 오르니 적병은 먼저 요철을 점거하고 있었다. 이천 의성 양진과 접전을 하는데 대포를 쏘는 것이 우레와 같고 탄환이 나르는 것이 비와 같았다. 본진은 뒤에서 공격하고 이천진과 의성계는 앞을 막아 삼진이 합세하여 적병을 죽이니 날이 어두워졌다. 가문리 전투는 청송, 의성, 이천, 세 의진인 연합의진의 승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 말 일본의 강압을 못 이긴 고종의 해산 권고문이 내려지자 청송의진은 자진 해산한 것처럼 본진을 해산하고 실력을 키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까지 활동을 지속해갔습니다. 임금의 치규 또한 이처럼 간절하고 겉으로는 의병을 파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으로는 상응하여 충실하게 함이 10분 완전한 계책일 것이다. 청송의진은 이천의진을 지원하기 위해 가던 중 부동면, 화전 등에서 관군의 기습을 받고 교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청송의진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1896년 7월 20일) 적과 마주쳐 싸워 패하니 포정은 모두 도망하고 남은 자는 거의 없었다. 피눈물을 흘리며 보현산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도 청송 지역에서 민중들의 투쟁과 반열의식은 더욱 고무되어 갔으며 이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전개되는 후기 의병에서 산남의진으로 계승됩니다. 청송 지역 인사들의 산남의진 참여 상황을 알 수 있는 산남창의지의 제공실기에 45명의 청송 인물이 기록되어 있음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산남의진은 인근의 영천에서 편성된 부대로 청송 지역의 인사들은 산남의진이 편성되던 1906년 봄부터 지역 유격대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산남의진 전투가 있었으나 청송 지역 일원 고아실에서 불굴의 항전을 벌이던 의병들과 서종락 부대는 대패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양편에서 무장한 일본군은 양손을 묶어 세운 의병을 향해 집중 사격하여 죽어가는 의병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백석탄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고 전합니다. 1910년 고아 실전투를 마지막으로 삼난의진의 지역 부대들은 해산되었고 청송 출신의 의병들도 체포되거나 투옥하였으며 잔여 세력은 병술국치 이후 은거하거나 만주 등 해외로 망명하여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의병들의 투쟁과 불굴의 정신이 1910년 이후 전개되는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승자 청송의병.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에는 피보다도 뜨겁고 진한 슬픔과 분노로 청송과 조선을 지켜낸 영웅들이 살았던 그 위대한 정신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